안녕하세요. 게을러도 돈벌잡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광명시에 있는 30평대 하락한 아파트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비싸다 이런 의견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직거래 가격 정도 되면 그래도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30평대 말고 20평대 혹은 그 이하 평대에서도 어느 정도 하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이 광명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4단지가 20평대가 있는데 여기서는 심지어 이렇게 직거래가 거래도 됐다가 취소도 됐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증여 목적이거나 특수거래인 경우가 많겠지만 이런 분들도 세금 때문에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으셔야 할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도 이 가격이 정말로 현실로 되는 경우들도 많은 경우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한 번쯤 이 가격을 알고 있으면 이 가격까지 한번 낮춰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광명에서 하락한 아파트 84제곱미터, 33평, 35평 이렇게 불리는 것들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30평 이하 매물들에서 얼만큼 하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가는 2023년 4월 초까지 실거래가 나온 거를 기준으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하락률이 큰 거는 중개거래만 가지고 했습니다. 직거래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래도 중개거래가 진짜 거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이 큰 지역을 한번 통틀어서 여러 개 단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거주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생각이 지금 드셨다면 이 가격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멤버십 같은 경우는 수고했다 이런 의미로 커피 한 잔 제공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살펴볼 지역은 광명에 있는 일직동입니다. KTX 광명역이 있는 이 주변 아파트이기 때문에 왠지 관심도가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실거주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갈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지만 이것도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차를 이용해야 좋은 지역이긴 합니다. 대신에 한 분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고 한 분은 지방으로 출퇴근을 하신다. 그랬을 때는 이 지역에 사는 게 그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직동에는 롯데몰, 이케아, 코스트코, GIDC몰 이렇게 있고요. 병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권은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광명역이 이미 들어가 있고 관경선이 들어오면 판교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곳으로 이제 직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고등학교는 멀리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있는 동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4개 단지가 20평대가 있는 아파트들이고 서밋플레이스는 1430세대 18년도 3월에 건축이 되었고 센트럴자이는 1005세대 18년도 12월에 건축이 됐고요. 밑에 쪽에 있는 광명역 파크자이, 광명역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640세대 875세대이고 17년도 8월에 건축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파트들 대부분은 17년도에서 18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5년에서 6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아파트 최고가, 호가, 실거래가 이렇게 3가지 모두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4개 아파트 최고가를 살펴보면 센트럴자이가 최고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11억 9,500만원, 그리고 푸르지오가 11억 8천만원, 파크자이가 11억 7,500만원, 서밋플레이스가 11억 3,500만원으로 59제곱미터 25평 혹은 26평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12억 정도까지 엄청나게 비싼 곳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가격은 패닉이다 라고 불리기는 충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가격은 정상화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거래로 이제 최저 거래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4억 이상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1억 5,900만원이었던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는 7억 3천만원이 빠지면서 4억 6,500만원이 하락한 걸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 적게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광명역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3억 8,500만원이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로는 엄청나게 낮은 가격대도 거래가 됐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하고는 한 1억 정도 갭이 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단지 모두 거의 40%에 달하는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호가를 한번 살펴보면 최저 가격에서 거의 1억 정도 올라서 지금은 매물들이 올라와 있다,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거래는 서밋플레이스더라고요. 제가 다시 수정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직거래가 많이 발생한 서밋플레이스와 하락률이 제일 높은 센트럴자이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명역 서밋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11억 8천만 원인데 최저 거래가는 7억 3천만 원에 2022년 11월에 거래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그것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직거래로 7억 원 이런 거래들도 있고요. 2월과 3월에도 직거래가 이렇게 있는데 뭐 취소되는 건도 있고 거래된 건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으실 텐데 어떻게 되는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18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18년도부터 쭉 올랐다가 지금 많이 내려왔다가 살짝은 올라서 거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14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3억에서 3억 5천에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격보다는 지금 7억에서 8억 정도라고 하면 아직도 4억 원이나 올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7억 원대에는 충분히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가를 한번 살펴보면 최저가는 7억 3천만 원이었는데 16개 매물이 나와 있고요. 8억 5천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매물 같은 경우 6개가 나와 있고 최저가는 3억 5천만 원이었는데 갱신된 가격이고요. 4억 5천부터 매물은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입주 때부터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의 거래가 됐기 때문에 4억 5천은 조금 비쌀 수도 있고 4억 원에서 4억 초반대 가격을 갖는다면 그래도 이 부분에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매가 같은 경우는 7억 3천만 원부터 지금 좀 올라서 8억 초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가격이라고 한다면 5억 정도 분양가보다 이미 높아진 가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역 센트럴 자이가 하락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하락률이 높았던 이유로는 최고가가 가장 높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분양을 한 아파트고 이 아파트는 서밋플레이스보다는 조금 더 가격을 높게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억 4천에서 3억 6천 정도 분양을 했는데 지금 가격이 8억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4에서 5억 정도 이미 올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저 거래가는 7억 3천만 원으로 4억 6,500만 원이 빠졌고 20년도부터 거래가 있었는데 거래 최초가가 9억 원이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쭉 올랐다가 많이 하락해서 조금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억 중반대에는 거래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을 바닥을 치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살짝 올랐다가 또 기어 내려갈지 요거는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가를 살펴보면 매매 매물은 8개가 나와 있고 최저가가 7억 3천만 원인데 8억 9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서 이제 거의 9억대 매물들만 남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하고 갭은 거의 2억 원 가까이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세 최저가는 3억 7,800만 원이고 4개밖에 매물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지 5억 원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 대부분의 거래들이 4억 원 근처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거에 반해서 지금 매물들은 5억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매매 가격 같은 경우도 쭉 떨어졌다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지금 매물을 구하기는 어렵다. 더 가격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경제가 나빠지든지 금리가 더 안 좋아지든지 이런 영향이 있어야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매매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구역에서 잘 구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파트들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요, 일직동의 아파트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고가에서 최저가까지는 굉장히 많은 금액 하락한 걸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매매 매물 자체들은 다 8억대에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전세 매물들 같은 경우도 4억 초반은 이제 찾기 힘들고 4억 5천에서 5억 사이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확실히 가격이 올라와 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세가율 같은 경우에도 이 아파트들이 다 신축인데 조금 낮게 50%대를 보여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광명 하면 떠오르는 동네가 이 일직동이라서 한번 처음으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알아볼 동네는 하안동 주변입니다.
이 동네 어떻게 생각하면 지하철도 없고 교통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나마 조금 좋아져서 그랬지만 엄청 막히는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구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쁜 점들이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지하철 이용하시려면 독산역까지 꽤 멀리 가셔야 되고 7호선 칠산역까지도 꽤 가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교통이 불편했는데 1호선 연장이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기 때문에 하안역이 생기면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가운데 뉴코 아울렛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지역 안에서 쇼핑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람초등학교, 가람중학교, 연수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어서 학교 가기엔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진성고등학교가 그래도 경기도에서 꽤 상위권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뭐 학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진성고등학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초중고를 다 보내기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아파트들 중에 주공 1단지, 3단지, 8단지, 11단지 이런 아파트들이 하락이 커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대부분의 건축들이 89년이나 90년도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거의 30년이 넘은 아파트들로 재건축 이슈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살펴보실 아파트는 주공 8단지인데요. 이 아파트 최고가는 7억 5천만 원이었는데요. 최저 거래가는 4억 7천만 원이 거래돼서 2억 8천만 원이 하락했고 37.33%가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최저가는 4억 7천만 원인데 지금 최저가로 나와 있는 매물은 5억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한 3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세 최저 가격 같은 경우는 1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2억 원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16년도까지 2억 원대에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억 원에 구하신다면 어느 정도 더 내려갈 일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2020년도 정도 가격까지밖에 내려오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이전으로 돌아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17, 18년도 가격까지도 돌아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을 할지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안동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아파트는 주공 1단지인데요. 이 아파트 18평 41제곱미터에서 엄청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는 6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1년 3개월 만에 3억 3,500만 원으로 하락을 하면서 총 2억 6,500만 원이 떨어졌고 44.17%가 하락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평형에서도 큰 하락이 있었는데 최고가가 5억 3천만 원이었는데 3억 원으로 떨어지면서 2억 3천만 원이 떨어졌고 43.4%가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8평의 매물은 5개가 나와 있고 3억 8,5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 1억 4천이 최저가였는데 1억 6,500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전세가 큰 상승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올라서 이 정도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3억 초반대라고 한다 그러면 2018년도 가격 정도까지도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상승해서 매물은 3억 8,500부터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실 아파트는 주공 3단지 아파트고요. 15평에서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5억 5,500만 원에 최고가를 거래가 했는데 2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2억 6,500만 원이 하락을 했고요. 하락률로는 47.75%, 엄청 50% 정도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평에서도 하락이 있었는데 최고가가 6억 4,500만 원이었는데 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2억 9,500만 원, 거의 3억 정도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고요. 45% 정도 하락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호가를 살펴보면 최저가가 2억 9천만 원인데 3억 7,500만 원으로 거의 1억 원 정도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1억 3천이 최저가였는데 1억 4,400만 원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매매 가격 같은 경우 2억 9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18년도, 19년도 가격까지도 말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올라서 한 2020년도 초반 가격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안동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아파트는 주공 11단지입니다. 17평에서 조금 희한한 일이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하락률이 높다기보다는
직거래가 있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고가는 5억 9,500만 원, 거의 6억 원에 달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직거래가 2억 3,200만 원에 찍히면서 금액으로는 3억 6,400만 원이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고, 하락률로는 61%나 하락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중개거래 기준으로는 1억 9,800만 원이 빠졌고요. 하락률로는 33.28%가 빠졌습니다. 중개거래 기준으로는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직거래가 현실화가 된다면 60%나 하락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보다 작은 15평에서도 큰 하락이 있었는데요. 15평 최고가가 6억이나 됐었습니다. 17평보다 더 큰 금액에 거래된 걸 볼 수가 있고, 3억 4,200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2억 5,800만 원 빠진 걸 볼 수가 있고, 43% 하락을 했습니다. 17평의 호가를 살펴보면 최저 거래가는 3억 9,700만 원인데 4억 2,500만 원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전세 최저가는 1억 4,600만 원, 갱신된 계약인데 1억 6,500만 원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시세를 살펴봐도 1억 5천에서 2억 사이의 거래들이 한 10년 동안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정가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직거래랑 중개거래가 혼재돼 있어서 매매가는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 조금은 알기 힘들고, 실질적으로 직거래가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60%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단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알아본 하안동에서 폭락한 아파트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11단지, 1단지, 3단지, 8단지 이렇게 평형대들이 다양하게 하락을 많이 보인 걸 알 수가 있고, 하락률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거의 50%에 육박하는 단지들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세가율은 굉장히 40%를 밑도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최저가랑 매매 매물이 차이가 많지 않은 단지 같은 경우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뒀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건 노란색, 많이 차이 나는 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으니까요. 요건 연식이 오래돼서 아마도 실거주 하실 분들보다는 투자하시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고민될 것 같고, 갭은 한 2억 정도에 형성이 되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아파트는 광명 아크폴의 자이위브입니다. 이 아파트가 사람들이 광명에서 많이 주목하는 아파트라고 보이고 있고요. 총 세대수는 2104세대고 22년 4월에 건축이 돼서 이제 2년 정도 된 아파트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요 지역에서 도보로 8분 정도 가면 광명 사거리역 갈 수 있고요. 요 길 건너서 전통시장이 있고, 주변에 입주할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르지오 포레나는 9월 달에 입주를 하고, 호반 서밋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가 많이 남아있고, 바로 옆에 있는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같은 경우도 2022년 10월에 입주를 해서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변 살펴보면 이렇게 재개발 지역들로 다 형성이 돼 있어서 앞으로 이 지역 전체가 재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크폴의 자이위브 같은 경우는 좀 희한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하락이 많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14평에서 이렇게 직거래가 많은 걸 볼 수가 있고요. 17평에서도 직거래가 이렇게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직거래들은 가족 간이나 특수관계 거래일 확률이 높고요. 이런 데들은 그래도 세무조사를 조금 피할 수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양가가 32제곱미터 같은 경우 2억 4천만 원 정도 분양을 했고요. 17평 같은 경우는 2억 9,5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랑 난 비슷하게 그냥 책정을 해서 뭐 증여나 뭐 이런 거래를 한 거다 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거래가 기준으로 40에서 50% 정도까지도 하락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평하고 17평은 이런 거래들이 많은데, 23평에서는 그래도 중개거래로 꽤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가 9억 원인데 최저거래가는 6억으로 33% 떨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물건이 1층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매매가는 6억 3,500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최저가는 6억이었는데 지금 6억 6천부터 나와 있고요. 어찌 보면 1층을 제외하고는 6억 3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고, 전세 같은 경우 2억 7천만 원이 최저가이긴 한데요. 호가는 4억 1천만 원부터 나와 있어서 전세는 많이 떨어졌던 금액보다 많이 올라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명 아크폴의 자이위브에서 가격들을 살펴보면 32제곱미터 같은 경우
직거래를 제외하면 3억 2,300만 원의 최저가를 보인 게 3억 6천부터 나와 있고요. 40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4억 7천만 원이 중개거래 중에 최저 가격인데 4억 6천만 원부터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평형에서는 중개거래 최저가랑 매매 매물가가 별로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신축이고 수요가 있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대체로 높다, 이런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에서 세 군데 지역을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은 광명 어떻게 보셨나요? 실거주 관점에서 보는지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 어떻게 광명에 대한 평가는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시세 파악도 하고 그 다음에 직거래 가격도 알게 되면 이 시세가 직거래까지 내려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